베가스 풍류객의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가스 풍류객입니다. 현재 녹음 시간은 미국 월요일 오전 10시고요. 한 주 동안 미국 증시 하락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을 텐데 이번 주에는 좀 힘을 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아마존, 구글의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줄고 4분기 가이던스 발표를 하향 조정하는 바람에 주가 하락이 심했는데 저도 피해갈 수는 없었죠. 그나마 보유 종목 중에 인텔은 선방해주는 바람에 그나마 이제 견딘 일주일이었네요. 그럼 금요일 날 나온 팩트셋의 S&P 500 기업의 실적 발표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P 500 기업의 48%, 즉 500개 기업 중에 240여 개의 기업이 발표를 완료한 상태고요. 77%인 185개의 기업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9%인 142개 기업은 예상치를 능가하는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실적 성장은 조정 영업이익의 경우 22.5% 향상이 된 수치고요. 이 수치는 2010년 3분기 이후로 세 번째로 좋은 영업이익 신장률을 기록하는 건데 주가는 엉망이네요. 9월 30일 팩트셋 실적 전망치는 19.3%였고 19.1%로 지난주에 하향 조정되었다가 다시 9개 섹터에서 좋은 실적 성장을 이루는 바람에 이번 주에는 19.3%로 다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의 경우 3분기 실적 발표를 완료한 240개 기업 중에 26개 기업이 4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고 15개 기업은 4분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S&P 500의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12개월 선행 PER의 경우 15.5배입니다. 이 수치의 경우 5년 평균이 16.4보다는 낮고 10년치 평균 14.5보다는 1배 정도 높은 상황이죠. 조금 더 하락한다면 10년치 평균에 도달하게 되는데 만약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는 가장 중요한 두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페이스북하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기 어닝 히스토리에서 나온 걸 이제 참조해보죠. 월요일의 경우 러시아의 검색업체인 얀덱스, 과자로 유명한 몬델리즈, 해양 시초업체 트랜스오션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화요일의 경우 GE, 스포츠류, 언더아머, 음식료 대장주인 코카콜라, 페이스북, 바이두,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중국의 아이치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GM, 스프린트, 화장품으로 유명한 ST라우더, 차량용 반도체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NXPI, 보험 대장주 AIG가 있고요. 목요일의 경우 테바,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화학업체 다우드폰, 애플, 음식료 업계의 또 대장주인 스타벅스와 합격 진료업체인 텔라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금요일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미국 정유업체인 엑스모빌, 쉐브론, 제약업체인 에브비가 있네요. 반도체 여파을 가늠할 수 있는 시게이트의 실적 발표가 있고 전력회사 듀크 에너지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가장 핫하게 살펴봐야 될 건 IBM의 레드햇 인수인데요. 자세한 걸 살펴보면 IBM이 주당 190달러의 부채까지 떠안으면서 전액 현금으로 인수합병을 했는데 이 기록은 미국 테크 기업 인수합병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고요.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7.5빌리언에 인수를 했고 세일즈포스가 뮬소프트를 6.5빌리언에 인수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큰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좀 살펴볼 건 IBM의 주가가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한데 IBM이 약한 부분이 퍼블릭 클라우드인데 이걸 보강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5월부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관련해 가지고 레드햇이랑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인수합병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IBM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승부수를 띄운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카페 단톡방에 계신 클라우드의 달인 하나님께서 정보를 제공해 주셨는데 현재 IBM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위주이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레드의 경우에는 리눅스 기반의 엔시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IaaS의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강자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쇼핑몰 기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윈도우를 중심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IBM과 레드핫의 사업 분야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영체제인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랑 이제 경쟁 구도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랑은 유저 자체가 다르죠.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쓰는 유저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 변수라면 IBM 서버에 레드 리눅스 1년 정도 무상으로 이제 제공할 수도 있는데 리눅스로 이제 갈아탈까 고민하는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 기업들에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심리적 변수는 잘 모르겠고 지금 레드의 주가는 190불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뭐 인수합병이 완료된 상태도 아니고 IBM 주주들이 만약 거부를 할 경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중요한 이슈로는 월요일에는 미국의 9월 개인 소비 지출과 PC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은 한 나라의 개인들이 소비한 모든 비용을 합한 것, 즉 개인이 월급을 받아서 호주머니에서 얼마나 많이 소비로 이제 털리는지를 알아보는 보고서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즉 소비가 늘고 돈이 돈다는 건 미국 경기가 좋다는 것과 이제 연결지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물가 지수를 산출을 하는데, 요건 개인들이 소비한 모든 물품들의 평균 가격 인상 수준을 숫자로 정량화시킨 건데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산출합니다. 직전 분기랑 비교해서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즉 돈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면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준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화요일 이제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요즘 10대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추이를 살펴보면 이번에 이제 발간한 파이프 제프리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면 페이스북 이탈자는 늘면서 10대들이 인스타그램으로 대거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래도 한 집안인이 이동해봤자 뭐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겠죠. 일단 이것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스냅챗,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의 10대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2006년 처음으로 민간 고용업체인 ADP가 정부와 농업을 제외한 급여 시스템에서 추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 예측 전문 컨설팅 회사하고 같이 주요 카테고리별로 분류해가지고 고용 보고서를 만들어요. 아마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2주마다 받는 페이첵에 보면 워터마크를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ADP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 걸요. 이게 정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신뢰가 높은 지표가 될 수가 있으니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는 10월 IMS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고 애플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 애플 실적은 대장주이기 때문에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ISM 제조업 지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금요일에는 10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은 GDP 70%가 소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지출 중에서도 가계 지출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가계 소득은 바로 근로소득이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그 임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비를 일으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미 노동부 산하의 노동통계청이 있는데 이 노동통계청이 거의 6만여 가구하고 사업장에 전화나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한 ADP 고용 보고서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부에서 발표는 하지만 ADP 고용 보고서의 경우에는 급여 시스템에서 나오는 기록들을 산출하는 게 아주 객관적이죠. 예, 이상으로 베가스 풍류국의 미국 주식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